지금부터 심포지엄 2부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좌장 및 패널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이번 토론은 좌장을 저희가 별도로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손유한 교수님께 좌장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럼 마이크를 손유한 교수님께 넘겨드리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손요한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심포지엄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김종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께서는 30여 년간 국립공원공단에서 근무하셨고 국립공원 정책 또 관리의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시고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기후변화의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노태호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현재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생태학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그런 질문을 모아서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에게 질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먼저 지정 토론하신 세 분의 토론을 10분 내외로 듣고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석자로부터의 질문, 그때의 질문은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포함한 토론자에 대한 전체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분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10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이사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 예, 소개받은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김종희입니다. 오늘 이 기조 강연 하시고 또 주제 발표하셨던 분들 얘기를 쭉 잘 들었습니다. 공단 현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왔지만 사실 기후변화 또 탄소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국립공원공단에서 지금 이 업무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지 저희들의 역할을 조금 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어려운 이런 시기에 기후 위기 시대에 국립공원 가치 정지를 위한 재원 및 역할 확대 모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재반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밀집된 장소를 좀 피하고 또 개방된 어떤 자연 속으로 휴식하는 데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고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국립공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약 숫자적으로는 한 800만 명이 줄었고 비율로는 한 18%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부분이 건 20% 가까이 됐지만
그 여행 트렌드가 이제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단체로 먼 거리에 이렇게 다니던 여행 트렌드가 도심 가까이 또 가족 단위로 또 국립公같이 이렇게 탁탁 확 트인 자연 속으로 안전한 여행을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도심엔 국립공원 오히려 탐방객이 늘어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3개 공원의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7만 명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는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그 김정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제 국립공원은 일반 국민들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유원지 내지는 맹성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사실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저희 그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호지역으로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의 보호지역으로 국민들께서 인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리산의 반달가스곰 복원사업과 같은 이런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국립공원을 새롭게 보게 됐고 또 그렇게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국민들께서 휴양을 하는 그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가 인식 전환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자리가 매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 이제 기후 위기 시대와 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린 파리 기후 해박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또 온실가스를 더 이상 온도를 높여서 안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셨듯이 금년도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보완적 성격을 띠는 2018년도 인천 송도 IPC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는 이제 18세기 이후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위해서 지구 위기를 우리는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익히 오늘 뭐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문제 또 저희 국립공원에서도 아까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조류, 양서류의 산란 시기가 이렇게 당겨진다든지 또 지리산,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서식환경 보존 등을 지금도 저희 공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위협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대응 방안 및 그 정책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를 포함한 저희 그 공원관리청에서 보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 국립공원의 이제 가치 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주제 발표는 이쪽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인력과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고 재원의 확대가 무엇보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통과된 올해 예산으로 보면 환경부의
예산에서도 자연 환경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사실 아직 조금 미흡한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환경부 소관 예산 10조 원 중에서 자연환경 분야는 한 8,30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전체적인 환경부 전체 예산 수준에서는 8.2% 정도 수준인데 자연환경 분야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 규모로 보면 한 0.15%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저희 공단이 예산한 4,730억 정도 되는데 그 국립공원 예산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재원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기후 위기 대응 기금 또 탄소 인지 예산 도입 등 그런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환경 분야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5년간 12조 원 규모의 자금 조성이 계획돼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또 기후변화 취약적 에 대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국립공원이 갖는 그 장소성 또 국립공원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 국립공원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탄소 중립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희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형태의 변화, 또 국립공원이 국민들에게 갖는 중요성 등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매우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은 자연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의 극히 낮은 비율, 더군다나 기후변화, 또 나아가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립공원 또 자연환경이 갖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노태호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KI 노태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자료집에 233쪽에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는 게 토론의 본질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 간략하게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5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잘 들었고요. 기조 강연 중에 과학원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다라고 하는 산림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용돼야 될 조심스러운 용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221조는 비시장성 화폐 가치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화폐 가치일 뿐 그의 공익성을 전부 대변하는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산림이나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텀을 써서 실질적으로 화폐화하고 시장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익적인 가치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접근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립공원은 이러한 화폐적 가치에 너무 경도되지 않고 탈개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역량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주제 1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공단에서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지 이제 좀 단순하게 이제 이 들은 차원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제 블루 카본이나 그린 카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블랙 카본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고 있는 그러한 탄소원들이죠. 그 블랙 카본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듯해서, 물론 공단에서는 갖고 계셨을 텐데 발표하시는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다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 같은 것을 선언한다거나, 아까 제 주제 3을 발표하신 정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에서의 운송 수단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꿀 것인가, 또는 차량 주차지를 외곽에 두고 모노레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동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이 블랙 카본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제 2도 재미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단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50년 이상 된 수목을 정리하고 탄소 흡수원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자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경제적 관점이나 탄소 흡수원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국립공원이 지닌 고유성, 온전성의 보존이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위배가 됩니다. 아까 정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나무를 꼭 살려야 된다라고 애써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인위적인 그런 가치관의 삽입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유성, 생물성, 그다음에 생태적인 천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3에서 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뼈아픈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 또 실질적인 이러한 그 정책의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주제였고, 특히 운송수단에 의해서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블랙 카본의 문제는 시급한 것이다라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금방 공단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 교수님과 같은 방식의 국립공원 입장료 유료화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자산은 모든 국민의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그것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이제 그러한 강제적인 그러한 유료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자발적인 모금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 충분히 저는 그러한 재원의 마련이라든가 또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료화 역시 토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토론해 주신 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지 223쪽에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국립공원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선진화를 하고 또 공단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립공원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새롭게 자연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탄소 흡수원의 보호와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주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의 관리 방향성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후 대응 및 공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방향성을 맨 앞에 놓고,
두 번째, 과거에는 생물자원 관리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돼 있었던 쪽으로 경도돼 있었던 것을 탄소 흡수원 보존 정책 중심으로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운영 관리 원칙은 뭐한 여섯 가지로 뽑았는데요. 제일 크게는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공원의 운영 관리 원칙 1대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o boundaries in nature라고 하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면, 아까 마지막 토론 주제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적인 재산 이해 당사자 때문에 사실은 국립공원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바깥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가보자라는 얘기를 앞에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썼고요.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과학성에 있어서, 운영 원칙에서 과학성에 있어서 다른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탄소 흡수원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과학성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유형에 관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유형을 산악형, 그다음에 해안, 해양, 그리고 사적형으로, 경주 국립공원이 예가 되겠죠.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모든 관리 규정이나 용도지구를 나누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적이 다르고 산악형이 다르고 해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관례를 한번 깨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로 베이스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산 보존적인 특성을 강조한 하나의 유형, 두 번째는 자연 경관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유형, 세 번째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좀 무게를 둔 자연 휴양 국립공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구는 다르게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 맨 뒤에 제가 그 하나의 안으로 부침 자료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를 선택하고 이러한 탄력적으로 해서 그 지역민도 함께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미래 전략이고 하니까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립공원의 어떤 전략,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도 좀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은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어떤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 한 꼭지를 넣었는데요. 아까 정인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상의 공원관리청이 있습니다. 근데 공원관리청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제4조에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그 특별시장, 도지사, 이러한 그 장급이 그 공원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청이나 이런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를 공원관리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가는 것보다는 공원관리청을 외청처럼, 기상청처럼 외청으로 차라리 독립적으로 신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뿐만이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인적 관리와 예산을 갖는 독립적인 그러한 기구로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남북협력에 관련된 것에서 선제적으로 공단이 하실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도 물론 나름대로의 국립공원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리의 개념이나 설정도 우리하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관점에서 한반도의 국립공원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에 기준을 두고 가용한 자료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 미래 국립공원 전략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DMZ를 어찌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녹색 벨트로 지정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이런 것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공단이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신 말씀은 국립공원의 목표 또 관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립공원의 유형을 기능에 따라서 새롭게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고, 또 국립공원 관리청을 별도의 외청 형태로 독립하는 것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감안한 미래 북한에 대한 국립공원 관련 대상지 또 정책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모신 이동근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의뢰받고 이제 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와서 이제 보니까 정말 기조 연설부터 주제 발표 또 토론까지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있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메모하고 계시고 아마 이사장님이 미리 또 주문을 하시는 것인지 보통 토론하게 되면 제일 높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시는데 끝까지 계시는 거 보고 이사장님의 의지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또 열중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저도 기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론을 제가 준비한 원고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굳이 원고 중심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고는 이제 생각하고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도 많고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국립공원을 좋아할까? 그리고 왜 갈까? 뭐 국가가 관리해서? 아니면 좋으니까 국가 관리하나?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가장 감명을 받았던 곳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거 보고 정말 내가 인간은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아니 볼 수가 없을 텐데 국립공원에.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도 정상에 올라가 봤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으로 수락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갈 때 국립공원 간다는 기분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고 싶은 곳이 국립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국립공원이라 합니다. 우리 4천만 人 이상 찾고 있고 그 국립공원의 어떤 실체가 뭘까?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를 보게 되면 국립공원은 정말 다양한 자연이 있고 아름답고 지형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생물의 다양성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순간에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립공원은 생물의 다양성과 특이성 아주 너무 숱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 온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모두에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나연 팀장님이 발표하신 걸 보고 자료를 보고 다시 놀랐는데 56억 톤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맞습니다. 제가 발표 원고도 있지만 미래의 기후는 1.5도 너무나 많은 얘기해요. 저도 기후변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숱하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켜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다 맞아요. 그러나 탄소 흡수원에 오해된 부분이 새롭게 탄소 흡수원을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5억 6천만 톤의 탄소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아마존의 어떤 산림처럼 배출돼 버리면 그 탄소 어떻게 할 거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생태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5억 6천만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나무도 있고 토양도 있고 풀도 있고 숱한 어떤 그 생태계에서 탄소를 갖고 있는데 그 탄소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미래의 기후 변화와 아까 이제 발표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의 개발 행위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개발 행위, 인간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줄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산불이 나고 뭐 산사태 생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처리해서 현재 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탄소를 잘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단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다음 추가적인 게 가능하지 현재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세계적인 손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이제 그 탄소 중립, 탄소 위기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탄소 중립을 볼 때 그린 대 그린 이제 그 송영건 이사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후 위기가 진행하게 되면 아까 이제 여러 이제 발표 있었습니다만은 1.5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기후 위기에 따른 정말 다양한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생기면 그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최소화하려면 원래 갖고 있는 포텐셜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제가 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탄소 중립에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그린 어떻게 기후 변화가 생겼을 때 위험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지킨다는 것은 생물도 지켜야 되고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도 지켜야 되고 그게 생활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린 대 그린에서 기후 변화를 위한 감축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생물의 어떤 다양성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에서 아까 허야경 박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계통적 다양성, 유전자적인 부분도 우리가 다양성 얘기할 때 유전자 다양성 아니면 종의 다양성, 종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경관 다양성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국립공원은 모든 생물 다양성을 포함된 형태에서 포괄된 형태에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된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제안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나연 팀장님 발표했던 자료 전적으로 비전도 다 동의를 합니다만 이 탄소 중립과 포용적인 생태 복지도 중요한데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한 어떤 국립공원, 기후 친화적이면서도 안전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국립공원, 어떻게 인간을 지키고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냐는 부분도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들어가기를 기대를 또 해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정인철 사무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탐방객과 이용객에 대한 관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김종인 교수님께서 입장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관리를 위해서 단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시킬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어떤 무기로 설득시킬 것인지 정말 고산 아고산 지역을 폐쇄해도 되는 것이냐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폐쇄할 것인지 이 많은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정리가 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단계적인 이행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패스웨이 경로 탐색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보고 1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후퇴해서 다른 대안을 내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하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계를 관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아까 계속 나왔던 부분의 하나인데요. 뭐 마을 이야기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되는 부분은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개념으로서 어떤 그
국립공원에 있는 마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지역의 주민 아니면 탐방객들이 문제를 설정하게 되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리빙넷 개념에 기초한 국립공원의 어떤 관리, 마을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 부분은 김정인 교수님과 유근 교수님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역시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 교육은 최근에 VR 정말 많은 교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 유튜브도 그렇고 가난 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강점.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정말 이 아쉬움이 많은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한다면 아마 국립공원이 갖는 위상은 더 커지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가 되어서 국립공원이 새롭게 더 발전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량의 유지가 필요하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변화의 적응의 중요성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안전한 국립공원, 또 이용 탐방객의 적절한 관리, 또 지속 가능한 마을의 관리, 그리고 교육 훈련의 중요성. 아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지정 토론자분의 말씀을 마치고 노태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발표 또 기조 강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교수님 기조 강연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이크 있습니다. 예, 그 마이크를 누르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공익 기능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디 글에도 썼는데요. 살림은 공익 기능이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공익 기능이 그 살림의 그 다양한 하고 최적의 활용을 오히려 억제한다는 면에서 저는 그 아주 전부터 그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익이라는 용어가 뭐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에코 그러니까 기능이 다양한데 그것이 서비스로 이어질 때 그 이제 어떤 가치화로 되는데 그 서비스로 이어지는 그 자체가 뭐 용어도 서비스입니다만 그것이 비시장 가치화로 되어 있다. 그것이 내부화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단어다. 그런 그 개념이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221조라 그래서 그것이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이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나연 박사님께서 블랙카본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공원 내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공원 내에 뭐 외곽 주차장 뭐 이런 문제 포함해서 공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중점 도시 뭐 대전이나 서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친환경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국민들에게 탄소 발자국이 적은 탄소 발생이 적은 그런 생태 관광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립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뭐 육상국립공원, 산림 그리고 해상해양국립공원의 그런 부분에 대한 탄소 저장량 그리고 저장량을 베이스 라인으로 하는 흡수원의 뭐 매년 변동에 대한 이런 정량적인 가치를 얼마만큼 DB화하고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저장량 평가를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동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산불 그리고 산사태 이런 생태계의 어떤 재해에 대한 위험성들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도록 감제, 방제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물과 생태계뿐만 아니고 이용자, 탐방객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는 레인저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국립공원뿐만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안전 국립공원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진행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교수님께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노령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온전성 측면에서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마이크가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0년생이나 50년생에 대한 수령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에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울창하고 더 좋은 숲이 되려면 그런 노령목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꾸고 정리를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우리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의 흡수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최근에는 제가 알기에는 나무의 흡수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흙 밑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탄소의 흡수원이 된다는 것들이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더 풍부한 하나의 그 수령 관리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김 교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인철 국장님께 국립공원의 유료화와 관련해서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과거 2007년에 폐지됐던 시점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접근의 제안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가서는 국민적 호응을 얻기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공원 공단의 조직의 기능과 업무 사업들 중에 굳이 국립공원 공단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과 기능과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립공원 재단 같은 중간 조직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얘기는 입장료랑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정부의 재정 외에 어떤 사회적 펀딩이 조성이 돼서 공원관리적 측면으로 효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모델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입장료 부분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자발적 그런 어떤 하나의 측면으로서는 충분히 가야 된다는 방향에 동의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과거에 어떤 전체 국립공원을 닫고 뭐 출입료 입장료를 2,000원, 5,000원씩 받자 이런 개념은 아니어서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좀 설명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유료화 문제는 사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패널께서 주제 발표와 또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발표자 혹은 패널 토론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참석자로부터의 질문이 없으면 현재 온라인으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기는 시간이 제약되어서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고 관련된 패널 혹은 발표자로부터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막대한 탄소의 저장고이고 매년 탄소 흡수도 많이 하는데 보호 지역을 확대하고 보존하는 것이 탄소 흡수원 확충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산림청처럼 사업을 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패널 토론에서 이동근 교수님께서 유사한 맥락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교수님을 모셔서 이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탄소 흡수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탄소 흡수를 지키는 타입이 있고, 탄소 흡수를 정지하는 타입이 있고, 탄소를 경직시키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저는 국립공원은 첫 번째 타입,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약간 가소평가되어 있는 5억 2천 톤보다 더 많은 탄소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따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공원 내 진입도로만 차량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을 공원 외곽에 주차하고 공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원까지 접근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패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노태호 박사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고 그리고 정인철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 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로섬이죠. 풍선 효과죠. 사실 여기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용 인원을 우리가 할당할 것이냐, 국립공원에 있는 그대로 오는 분들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러한 지점에서 효율적으로 가자고 하면 권역별로 배분된 어떠한 그런 할당 체계 또는 예약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약제를 통해서 어떤 대중교통 아주 커다란 그런 형태의 교통 수단을 활용하고 내부에서는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는 이러한 연계된 정책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제가 발제할 때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에서 국립공원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비등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 맞는 탄소 저감 어떤 전략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도 이제 오늘 사실 블랙카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귀감이 제가 이해가 빨라지는 좀 말씀이셔서 이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이냐 이 어떤 기본적 행동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더 복합적으로 그 질문자께서 주셨던 좀 다양한 방식들은 저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좀 빨리 좀 그런 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립공원 공원관리청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공론화를 가져가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심포지엄이 끝났고 이걸 그냥 단순한 과제로 공단의 업무로 귀결시켜 버리면 사실 그런 확장성이 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안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우리 김 이사님으로부터 짤막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그 공원 내에 이 탐방객들이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친환경 이제 차량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원 내에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장차는 저희들이 주차 공간의 어떤 문제가 어디 가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그 셔틀을 좀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공원 안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마지막 온라인 질문 하나만 더 읽고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 답변자를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우균 교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이 노령화되면 탄소 흡수력이 저하된다는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산림 분야 전문가로서 타당한 주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 이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현재 저희가 탄소량, 흡수량을 추정하는 방식이 생장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추정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그 어떤 그 계산 과정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탄소의 흡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과정 기반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상태를 그대로 모형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근데 그런 모형들은 지금 탄소량 추정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형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근데 그거에 근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5년이 그 최대 정점이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지, 그게 45년까지 갈지, 뭐 50년까지 갈지는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재의 그 계산 방식에 의한 모형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 맞다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돼서 정말로 많은 좋은 질문들이 온라인으로부터 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다 해소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발표자 또 패널자 분들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좀 한 말씀 간단히 좀. 예, 이 교수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제 그 기저 발제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거대 담론인데 탄소 중립이 나왔으면 과연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다. 그런데 행동이 옮겨질 때 보다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면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국립공원이다. 근데 국립공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아까도 말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동차 블랙카본을 그 나왔는데요. 제가 전에 그 수용력을 해봤는데 그 생태 수용력, 시설 수용력, 문화 수용력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블랙카본 뭐 이런 거를 좀 해본다면 탄소 수용력이라는 것을 하나 좀 도입을 해서 거기 탄소 풋프린트도 좀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가능한 곳이 국립공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조 강연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마무리까지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김종희 이사님께서 추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오늘 이제 그 기조 연설 다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노태우 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신 이제 유행별 저희들 국립공원 재분류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도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재설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체험지구라든지 이제 유행별 분류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원 서비스 지구라든지 지금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이제 그 기조가 고지대는 좀 완벽히 보호하고 보존하고 저지대는 이제 일부 그 용도지구를 재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환경부나 저희 공단이 가지고 가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뉴딜로 인해서 저지대에 또 다양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도지구를 좀 재설정하는 그 부분이 하나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단이 이제 올해 전체 예산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탄소 중립 R&D 예산으로는 거의 뭐 10억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탄소 흡수원에 대한 평가, 또 해양에서의 그 생물 복원, 또 아고산대 기후변화 스테이션 구축과 같은 이런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할 텐데 그 아직도 R&D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연구 인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저희 국립공원 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든 또 예산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배정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 이사님 공단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라서 정말로 아쉬워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꼭 하실 우리 노태우 박사님께서 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노 박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제가 딱 30초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무척 중요하고 시의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사실은 기저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되 또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한반도 고유성 보존이라는 측면과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등가로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 박사님 고맙습니다. 국립공원이 가야 할 방향을 길게 보고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실 말씀이 가능하면 예,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발언 요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조 발표를 해주신 이규경 교수님 이하 많은 발표자분들과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동근 교수님께서 화두처럼 국립공원의 실체가 뭘까라고 굉장히 좋고 뭔가 영감을 받고 하는 곳인데 실체가 뭘까라고 화두를 던져주셔서 이게 초창기에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가 생길 때 그분들이 국립공원 제도를 만들 때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자연사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에 주목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이제 초기 정착민들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연이 갖고 있는 역사를 굉장히 주목을 했다는 것이고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안의 스토리나 그리고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 다양성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을 왜 하려고 하는가? 왜 기후를 1.5도, 2도로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목표를 두고 하는가의 목표 지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우리가 뭔가 안정된 생태계, 보호되고 생태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굉장히 탄소 고정을 잘하는 굉장히 활력 있는 젊은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지향성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경영민 차원에서 그래서 뭐 여하튼 이목 경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사를 중요시하는 자연 생태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상호 조화로운 어떤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국립공원 정말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했으면 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형 탄소 중립, 또 국립공원형 탄소 중립을 생각할 때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주 무대인 자연, 또 그 중에서도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냐, 탄소 중립을 나아가서 아까도 이미 나왔습니다. 어떤 네거티브하게 갈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됐고, 그것은 이제 줄일 것은 줄이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높일 것은 높인다. 즉 국립공원에서 자연에서 배출은 줄이고 저장량은 유지하고 흡수는 높이자. 이것이 결국은 자연형 탄소 중립, 또 국립공원형 탄소 중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환경부, 또 국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화두를 던지신, 기조 강연하신 우리 이우균 교수님, 또 발표해 주신 김정인 교수님, 이나연 박사님, 정인철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오신 우리 김 이사님, 또 노 박사님, 이 교수님,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왔던 것들이 결국 우리가 국립공원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게 하고 앞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상반기에 이 행사가 있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세밀화가 되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립공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경청하시고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참여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